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여기는 스타벅스라서 크게 떠들지 못해갖고 마이크를 입에 착 붙이고 좀 중저음으로 ASMR 모드로 또 간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좀 헛소리에 상당히 단호한 편입니다. 거기서 헛소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헛소리는 여러분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맥락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헛소리는 주장만 하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장만 하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급이 낮은 헛소리는 주장을 했는데 잘못된 근거를 대는 거겠죠. 근데 주장을 했는데 괜찮은 근거를 대면은 그거는 저랑 반대되는 얘기여도 저는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합리적이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헛소리에 단호한 이유를 조금 요번은 어렵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복잡계 관점인데요. 이제 복잡계 관점에서 어떤 조직이 창발을 만들어내려면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이제 동질성과 이질성. 동질성은 뭐죠? 똑같은 겁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오늘. 동질성은 조금 이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다음에 이질성은 뭐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작은 조직은 처음에 동질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작은 조직이 어떤 창발을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은 되게 동질적이어야 돼요.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막 그런 얘기, 공잘 맹잘 얘기 그런 게 있죠. 뭐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합리적인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동질성의 기준은 뭐냐면은 합리적인 사람을 저는 모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체적 강론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장과 근거를 대면은 저는 그 사람은 포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랑 심지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주장만 하고 뭔가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감싸죠. 전 그러진 않아요. 그거는 저희랑 동질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이질적인 부분입니다. 이 동질적인 부분이 어떤 프랙탈의 미니멈을 구성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질적인 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잡계 관점에서 안티프레질한 전략은 내가 동질한 사람들을 얼마나 초반에 모을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 커뮤니티가 되고 그룹이 되고 조직이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조직화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근데 이게 조직이 커져요. 조직이 아주 커져요. 그럼 조직이 커지면은 이제는 뭐가 문제냐? 조직이 여러분 쉬운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은 조직이 작을 때는 왜 동질성이 중요하냐? 조직이 작으면 여러분 잃을 게 많나요? 없나요? 잃을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작은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안티프레질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이 작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작은 실패를 할 수 있을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내가 잃을 게 적기 때문에 얻은 건 이만한데 잃을 게 적기 때문에 빨리빨리 시도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제프 베조스의 철학입니다. 아무튼 조직의 관점에서도 조직이 작으면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똑같은 사람만 모이면 편협한 사고를 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초반에는 동질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고 이제 조직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잃을 게 많아집니다. 이때는 조직이 커졌다는 거는 이미 양의 창발을 통해서 시스템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중요하냐? 이질성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야 생태계라는 게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절대 음의 블랙스완으로 한 방에 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지금 바나나가 이 품종 개량으로 특정 품종밖에 없을 거예요. 카비니쉬인가? 아무튼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품종 개량을 해서 왜냐면은 그게 크고 맛있다 보니까 바나나가 지금 거의 전 세계 시장에 한 품종만 재배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감기인가 열병인가 뭔가가 들었는데 그게 쫙 열병이 되니까 바나나 나무가 한꺼번에 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나 시장이 그렇게 큰데 바나나가 우리가 먹는 주식 랭킹 5위 안에 들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바나나는 되게 중요한 식량 자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바나나가 너무 동질성만 유지하다 보면서 시장이 커져버리니까 아주 약한 충격에도 바나나라는 생태계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질성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신박사TV는 그 다음에 신박사티민이라는 이거는 커뮤니티는 아니에요. 이거는 커뮤니티는 아니고 창구입니다. 어떤 이런 졸꾸러기들을 모으기 위한 이렇게 모집하기 위한 그 다음에 여기가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모이는
그 시작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창구지. 여기는 아직 커뮤니티는 아니고 커뮤니티 빌딩은 여러 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빡독 같은 게 이제 플랫폼까지 나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건 일종의 독서 커뮤니티입니다. 그다음에 싱큐베이션이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어떤 플랫폼이 자그만하게 연결이 되는 게 나오면은 그거는 독서 토론 커뮤니티가 됩니다. 빡독은 읽기 커뮤니티고 싱큐베이션은 토론 커뮤니티예요. 전혀 다른 속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신박사 TV 채널은 창구입니다. 창구. 저는 문지기일 뿐이고, 그래서 아직은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심지어 창구이기 때문에 저는 헛소리랑 개소리에 엄청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희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원하는 양의 창발을 얻을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좀 얘기 많이 복잡하죠? 근데 아무튼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 이거는 복잡계적 관점인데 이렇게 조직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우연히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생기고 그래갖고 나중에 관리가 힘들죠. 그래서 저희 지금 커뮤니티 가버넌스 설계만, 그다음에 UX 설계만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우리 PD 한 분이 그 커뮤니티 우리 이제 아키텍처랑 가버넌스에 대해서 그거 정리한 것만 130쪽이 넘어요. 커뮤니티 만들자 해서 막 홈페이지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나중에 이질성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기준, 그 이질적인 거에서도 우리가 잘라내는 기준, 바운더리 라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의 유기체를 조직하는 거고,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공동체를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가버넌스가 엄청 중요합니다. 커뮤니티는. 그래서 그거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하고 프로그래밍은 제가 볼 때 한 3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밑단 작업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기 인건비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이질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지, 지금은 좋아하는 사람만 엄청 모여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만.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댓글에 제가 쓰레기 주장을 하면은 쓰레기만 된다 하니까 어떤 분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달아놨는데, 그런 거는 감정의 배설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얻는 거는 신박사님의 흥분밖에 없네요. 뭐 열폭하셨겠죠. 거기서 얻는 게 왜 신박사님의 흥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금리의 자료에 대해서, 정기금리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도표를 보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우리나라 20대 취업이 외국인과 60대 관점에서 말하는 유튜버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저는 못 찾았으니까 20대랑 60대, 그 다음에 뭐 금리 관점까지 이렇게 세 개 다 버무려진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 여러분이 링크로 걸어주세요. 제가 또 보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는 제가 웬만하면은 보통은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거기는 그 금리는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도표를 보고 얘기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흥분만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감정 배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쓰레기라고 매우 단호한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다? 필터링 소스예요, 그게요. 거기서 이 조직은 나가야겠다. 그럼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튜버랑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힘든 게 뭐냐면은, 무조건 구독자가 많으면 좋겠지, 뭐가 좋겠지 하고 앞뒤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저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신박사 TV는 수익 창출 수단으로 쓰지도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왜? 저랑 고 작가님이 진짜 밑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동질적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러죠? 일심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웅동체, 암수 한 몸의 수준으로 거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의 측근들, 저희의 파트너들, 저희의 주주들은 저희랑 다 거의 진짜 일심동체, 그분들은 자웅동체까지는 아니고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매우 빠르고 매우 민첩하게 움직이고, 실패에 대해서도 같이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작은 조직에서 동질성이 중요한 이유예요. 예? 심지어 아마존이라는 데는 직원이 60만 명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자기네는 동질성을 되게 강조하려고 그래요. 어마무시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늘 데이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뭐라 그럴까, 개소리, 헛소리에는 되게 냉철하게 대처할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좋은 뭐라 그럴까 주장은 다 받아들여요. 배울 게 많기 때문에, 그 공짜로 가르쳐 줬기 때문에 땡큐죠. 근데
유튜브랑 페이스에 보면은 개소리가 너무 많이 난무해요. 너무 많이 나. 제가 계속 이제 그 시리즈를 올릴 거예요. 개소리 시리즈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에서도 그냥 몇몇 내용이 좋으니까 붙어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쳐낼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쳐내야 됩니다. 그 가지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이것저것 그냥 조그마한 과일이 아니라 큰 제대로 된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가지치기가 필수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걸 그 다음에 왜 자신감이 있냐면 이건 프랙탈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차단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저보고 망한다 그랬는데 어땠죠? 저는 지금 페이스북에서 200만 트래픽을 넘어서 220만 트래픽까지 만들어냈어요. 이게 뭔지는 나중에 제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이게 기업 가치가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커뮤니티가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차단을 해보니까 그 신영준 열폭단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어때요? 저한테 차단당하거나 개무시당하거나 저한테 열폭한 사람들 모임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 그룹이 3,000명이에요. 그럼 3,000명이 다 그런 사람들까? 아니, 관심 있거나 구경꾼이 90%예요.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신고하려고 여기저기에 뭘 낸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서명 운동도 그렇게 한심하게 서명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탄원을 낼 때는 여러분 자기 주민등록증도 까고 그다음 내용도 적고 그래야 되는데 이메일 적었어요. 이메일. 그거 적은 게 150 몇 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열폭으로 페이스북에서 열폭해갖고 모여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이 150명 정도예요. 제가 여러분 좋은 책을 내면은 진짜 좋은 책이라고 판단이 섰을 때 앞도 뒤도 안 보고 그냥 신뢰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한 10,0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5,000에서 10,000명이라고 했을 때 계산하기 쉽게 15,000명이라고 칠게요. 15,000명, 1,500명, 15,000명. 그러면은 15,000명에서 그럼 1%죠. 그러면은 3분의 1이면 얼마야? 5,000명이라고 했을 때는 3% 정도네요. 3%. 그러니까 그 제가 차단했을 때 나온 노이즈가 3% 정도예요. 매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도 준수한 수준입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열폭단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2,000명이고 뭐 30,000명이고 이러면은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항상 모델링,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어떤 필터링 모든 거를 공학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물리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 시스템, 철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개소리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도 무슨 조직 설계할 때 동질성, 이질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련 책이 전체를 보는 방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매우 어렵고 책이 좀 난해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좀 강력 추천하지는 않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서점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사놓고 포기한 분들이 많아요. 이 스케일이랑 좀 비슷한 책이었는데 이게 포기한 분들이 많아서 스케일 샀다가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동질성, 이질성이 있구나 요 정도만 아셔도 엄청 똑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계속 조금 어려운 얘기도 이런 사례들이랑 섞어갖고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함께 계속 쭉쭉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오늘 미팅이 있어갖고 또 다른 데 가서 이따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